자, 이번엔 중국 얘기 가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체제가 출범하면 중국과의 견제, 그 균형,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서가 될 텐데요. 자, 근데 트럭에 열차에 싣고 중국의 화물이 런던까지 갔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유정 기자. 네. 여기가 어디죠? 네, 지금 영국의 한 역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영국 런던역인데요. 기차가 여러 화물을 싣고 중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네. 중국의 저장성, 그러니까 상하이 아래에 있는 이우라는 도시에서 출발해서 쭉 이 열차가 이어져서 정말 그 실크로드 옛날 그 노선을 따라가서 결국 런던에 도착한 겁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쭉 해서 이쪽 러시아 거쳐 모스크바 거쳐 폴란드 거쳐 독일 거쳐 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12,000km 정도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이게 물류를 운송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야심, 1대1로의 이런 정책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해외의 물류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런던까지 간 열차도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굳이 런던까지 가는데 기차로 저렇게 수송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배로 가는 것보다는 한 30일 정도 시간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항공수항보다는 값이 쌉니다. 값이 한 5분의 1에서 한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네. 열차로 수행하는데, 네. 그렇지만 시간이 18일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배보다는 빠르고, 그 다음에 항공수항보다는 값이 싼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배가 열차보다는 한 100배 정도 많은 물량을 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수항은 당일에 갈 수가 있는데, 네. 열차로 가면 18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킬로미터당, 이 컨테이너 하나씩 킬로미터당 그 통과하는 나라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배나 항공기와는 네. 달리 지금 대륙, 나라도 많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정정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 나라 고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열차가 과연 런던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항공기, 배와 달리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위험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곳 출발지가 이우라는 도시는 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거든요. 왜 여기서 떠난 거죠? 이유란 도시가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는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여기가 중국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도시입니다. 중국 네. 최대 도매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일단 유동 인구가 많고요. 이 도시가 중국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모이고 또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도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물류가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 모였다가 다시 실크로드의 그 열차 철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서 수송하는 것 자체, 이게 꽤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 남중국해, 동중국해라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였는데 이런 특징이 있었던 곳이었군요. 예, 이게 시기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금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 시점에 이 열차가 영국에 도착한 것이 다보스 포럼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처음으로 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기조연설 내용은 세계 자유무역주의를 우리가 수호하겠다. 네. 트럼프의 그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무역, 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미지로서 아마 저 이벤트도 계획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공식이 바뀌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동안 중국은 시장을 꽁꽁 닫으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달러를 쌓아놓기 위한 정책을 편 방면 미국은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또 하나 분위기 역전되는 거라면은 핵 없는 세계를 얘기한 시진핑의 연설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 기자,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죠? 네, 지난 18일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주요 정상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진핑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 없는 전 세계를 만들고 싶다.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철저히 폐기해서 핵 없는 세계를 현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핵 없는 것을 주장해온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매 특허인데요. 이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차용한 겁니다.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이나 강대국의 핵에 대해서 특히 중국 핵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핵 없는 세상을 강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파키스탄, 인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국력으로 보면 중국에 비해서 파키스탄, 인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 파키스탄, 인도가 핵을 가지면은 중국하고 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자기를 제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는 게 중국으로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의 그 군도들, 섬들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핵을 금방 가지진 않지만 네. 만일 이런 나라가 중국과 그 영토 분쟁을, 영해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핵을 가질 때 중국으로도 아주 성가신 거죠. 그런데 핵 없는 세계 만들고 싶은 게 시진핑이라면 북한 핵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시진핑이 이제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호를 네. 더 엄격히 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상당히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저런 말을 하는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만 핵탄두 수가 한 500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하면은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런 주장을 해서 핵 감축 협상을 하자 이런 네.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북한 핵 관련해서 그럼 중국은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 핵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에 아니 너희 주석은 전 세계를 향해서 핵 없는 세계 만들자 하고 그렇게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압박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은 설명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그때는 또 어떤 별명을 또 드리자면 아마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그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해소되면 핵을 폐기하자는 것이지 그 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핵을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중국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F-35 전투기인데요. 영상 보시면은 저게 일본에 왔나 싶으실 것 같네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F-35 다음에 A, B, C 이렇게 알파벳이 하나씩 붙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A는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일반 그 활주로에서 착륙을 하는 그 비행기고요. 아, 네. B는 항공모함이나 이렇게 활주로가 네. 없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 기종입니다. 이건 그럼 항공모함 같은 데 쓰니까 해군이 보유하고 뭐 그럴 수 있겠군요. 일본에 간 게 바로 이 F-35B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번 달에 최근에 그 F-35 전투기 2대를 배치를 했는데 19일날 배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기지에서 출발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와쿠니 기지 야쿠시마 현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배치를 했는데 이게 미국 밖에 배치된 F-35 전투기 배치의 첫 사례입니다. 올해 8월까지 16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첫 사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거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뭐 영국, 일본 같은 동맹이라도 미국 본토 바깥에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네. 그거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35를 앞으로 네. 세계다 좀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다른데 일단은 뭐 최초로 해외 기지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저게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스텔스기를 개발하고 또 남중국해 그 다음에 이제 센카쿠엘도에서 중국이 압박이 강해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와쿠니 기지에 이렇게 F-35 스텔스기를 이렇게 전진 배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작전 반경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북한, 중국이 다 포함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보다는 이게 일본 서부 아닙니까? 서부니까 지금 남중국해 갈등이 가장 첨예하니까 남중국해를 우선 염두를 해두고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의 가장 첨예한 지금 대립 지역이어서 네. 미국은 여기다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을 심어두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 당장 가서 어떤 전투적인 전략적인 그런 작전을 세울 수 있는 네.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 배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네.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남중국해에다가 만들어 놓은 인공섬에 대해서 네. 미국이 접근을 차단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차단하려고 그러면 네. F-35를 전진 배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이제 내일 사실은 트럼프의 취임을 계기로 동북아 질서 그리고 미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관련된 움직임이 사전에 있는 것. 미국은 F-35B를 미국 밖에 처음 배치했고 중국은 그때를 즈음해서 다보스 포럼에 즈음해서 중국 부근에서 런던까지 철도로 수행하는 운송하는 그 장면을 딱 연출한 시점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